네, 국내시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영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성장주 폭탄 돌리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슈에서 볼 때 어제 양대지수 상승보다는 결국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의 어떤 양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는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좀 오랜만에 쌍끌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매도가 나왔지만 그래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면에는 아무래도 전일 글로벌 증시가 좀 턴어라운드 하면서 추가 상승을 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 자체가 주도 섹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전반적으로 고르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보통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에서 나오는 좀 전형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현재 한 바닥 대비 70포인트 이상 상승한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숨고르기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약세장에서 방금 말씀드린다시피 성장주들, 고퍼주들이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전기차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고 어제 같은 경우는 화장품까지 돌아가면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고퍼주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매일매일 좀 주제가 바뀌어가면서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좀 약세장이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성장주에 대해서 수급적으로 좀 좋지 않은 신호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가 시작점이 될지 정말 어디까지 좀 그러면 떨어지게 될지 사실 거품 논란이야 워낙 많았었지만 맞아요. 시장을 이끌어줄 섹터가 없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작년까지 시장이 상승하는 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던 제약 바이오, 화장품, 전기차가 요 근래 좀 추가가 됐었는데요. 1차로 중국발 보조금 이슈로 전기차 쪽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오가 하락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화장품 대장주 중에 하나인 코스맥스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성장주 폭탄 돌리기 모습이 형성이 됐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의 경우에는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 보복의 가능성 때문에 아무래도 공포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코스맥스 자체가 실적 쇼크가 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봐야 알 것 같지만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망감이 보여준 것이 아니겠는가. 일단은 지수 관련주 대형주 쪽에서 아무래도 순환매가 끝날 때까지는 이런 성장주 수급들이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성장주의 하락, 글쎄요, 지금 어디까지 좀 내려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좀 바이오 하락세가 지금 계속해서 좀 이어져 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 화장품주 쪽의 어떤 불안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보통 성장주라 하면은 실적보다는 기업 가치가 좀 먼저 올라온 경우들을 성장주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위로든 아래든 더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좀 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더군다나 특히 하락장 같은 경우에서는 불안감 자체가 더 배가가 됩니다. 바닥 자체를 잡기가 굉장히 밸류에이션 잡기가 굉장히 힘든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대표 성장 섹터는 제약, 바이오, 화장품, 전기차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하나하나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전체적으로 오르는 시장은 좀 오래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일단은 좋은 말, 나쁜 말들이 좀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분기 화장품 수출이 좀 둔화되었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전년 대비해서 35% 이상 늘어났다라고 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1인당 중국 관광객 소비액이 줄었다고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화장품의 경우에는 좀 가격 장벽이 굉장히 낮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좀 어느 정도는 작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는 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동시에 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서 아무래도 그 명암이 갈리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작년 메르스 대비로 관광객 수 증가 추세가 좀 주춤하였으나 올해는 좀 기저효과로 좀 어느 정도는 빛을 보지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제 개화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요 모멘텀, 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국가에서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같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섹터별로 조금씩 이슈가 다르긴 합니다만 길게 봤을 때는 그래도 회복에 조금 더 이제 무게중심을 싣고 계신 것 같은데 당장 지금으로 봤을 땐 단기적으로 조금 불안한 흐름이잖아요. 그 때문에 또 대형주 낙폭 과대 섹터 종목으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도 있고요. 앞으로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예, 현재는 일단은 큰 수급들이 지수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쪽의 매기가 더 셀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아무래도 성장주는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현재 시장에서 대응을 하실 때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성장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정화된 이후 가장 늦게 성장주 추세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맨 처음에 움직이긴 하겠습니다만 추세적인 흐름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앞전에 좀 8월 달이라든지 아니면 12월 달에 좀 모멘텀들이 굉장히 세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폭발적으로 움직이는데 이런 모습들이 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굉장히 다시 신고가를 내기까지는 좀 그 행진을 계속 빠른 시일 내에 보기는 좀 힘들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좀 계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금 비중은 좀 늘려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글로벌 마켓 리더에서도 그렇고 국내 이슈 체크인에서도 여전히 좀 현금 비중에 대한 어떤 이 비중 증가를 계속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3분의 1에서 한 4분의 1 정도는 계속해서 좀 현금을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자,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치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